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은 네. 모처럼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틀 동안 요 주제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공과 늘공의 차이라는 주제를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요. 내일은 투표의 딜레마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공과 늘공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공이 어쩌다 공무원이라는 뜻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늘공은 늘 공무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늘공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평생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반면에 국회의원 보좌관 같이 내가 모시는 사람이 당선이 돼야 어쩌다가 공무원이 되는 사람을 어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권이 바뀌면 보통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청와대나 정부 요직에 많이 들어가죠. 이런 분들도 어쩌다 공무원, 어공에 속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는 늘공은 하위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행시나 사십회산 고위직 늘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공과 늘공의 긴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런 긴장은 진보민주정부 시절에 많이 발생합니다. 네. 보수정부는 어공이나 행시 출신의 고위 늘공이나 지향하는 바가 사실 비슷해요. 네. 기득권을 옹호하고 보수연대를 옹호하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충돌 자체가 별로 없죠. 반면에 민주정부의 어공들은 자꾸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고위 늘공들과 충돌이 있습니다. 네. 대선 캠프에 일하던 젊은 분들 중에 꿈도 크고 이상도 높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욕도 넘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실무를 맡는데 처음에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딱 2달 지나 보면 한계를 절감합니다. 늘공이 말을 안 듣거든요. 네. 어떤 정책을 만들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늘공이 안 만들어줘요. 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목소리를 한번 높이죠. 아니 내가 부당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이 자료 내놓으라는데 왜 안 만드는 거요? 하고 버럭했다가는 네. 그때부터 이제 관가에서 소문이 돕니다. 청와대에 42살짜리 행정관 하나가 있는데 네.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게. 이제 이 소문 나는 순간 예. 관가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 제가 과거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교수요. 예.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연구를 한 학자인데 예. 이분도 어공이죠. 어쩌다가 팔자에도 없는 공무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분도 늘공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장표 교수가 그래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라고 인내를 선택했는데 이러니까 또 소문이 나기를 경제수석이 게을러 터져갖고 말이야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납니다. 이런 뭐 꼼짝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긴장이 어공과 늘공 사이에 늘 존재합니다. 특히 민주진보 정부에서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싸움에서는 대부분 늘공이 이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경제학적으로만 볼 건데요. 결핍, 즉 부족함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핍의 덫이라는 경제학 이론으로 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의 주인공은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의 샌들 멀레이너선이라는 행동경제학자입니다. 인도 출신의 미국인이고요. 네. 73년생이고 매우 천재적인 행동경제학자라고 알려졌죠. 예. 사실 냅두면 언젠가는 노벨 경제학상 탈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 출신들이 참 요즘 두각을 많이 나타내요. 네. 근데 이제 기존 경제학에서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경제학의 본령이란 자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버랜드를 갈 것이냐 롯데월드를 갈 것이냐 이 선택도 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이런 선택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동시에 갈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돈과 시간 속에서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업을 할 때도 떡볶이집을 할 것이냐 중국집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경제학적 선택입니다. 둘 다 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역시 시간과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쓸 것이냐, 기계를 들여올 것이냐. 이것도 둘 다 못하는 겁니다. 역시 내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서 경제학적 선택이라는 것은 자원이 한정돼 있다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레이너서는 이 전제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경제학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말은 그냥 전제로 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을 보면 자원이 한정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풍족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풍족하냐 부족하냐 여부가 경제적 선택에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가져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니지. 부자들도 자원이 한정돼 있어. 이재용 재산이 10조 원이어도 10조 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10조 원을 갖고 있는 이재용과 쥐뿔도 없는 이완배가 선택의 프로세스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똑같은 전제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멀레이너서는 결핍, 그러니까 쥐뿔도 안 갖고 있는 이완배 같은 사람의 선택이 실제로 풍부한 자원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훨씬 왜곡되고 훨씬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멀레이너서는 예를 드는 게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난할수록 IQ가 낮아집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가난하면 사람의 뇌가 온통 먹고 사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에 뇌의 다른 기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머리가 나빠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가난해서 두뇌 활동이 제약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애초에 부자와 빈자가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게다가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출발만 불리한 게 아니고요. 계속 그 늪에 빠져서 가난이 심화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멀레이너서는 이걸 결핍의 덫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오늘의 주제가 가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멀레이너서는 돈뿐만 아니고 시간 역시 똑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유가 충분해지는 반면에 시간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핍의 덫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요. 마감이 닥쳤습니다. 김 PD님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네. 많이 경험을 하는데 자 오늘까지 원고를 써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결핍 상황이죠. 그런데 집에 공과금 고지서가 온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요. 고지서 아무데나 휙 던져놓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서 마감을 하는데 온 뇌의 능력을 집중시키죠. 이게 네.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쯤 있다가 아차 공과금 내야 한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그 공과금 고지서를 도대체 어디다 뒀냐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책장 뒤지고 우편 온 종이더미 뒤지고 집안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거 찾느라고 3시간 정도를 허비를 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다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 발표에 내 승진이 걸려 있어요. 보통은 전날 잠이 안 옵니다. 네. 밤새 뒤척이면서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매일마다 이런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일 잠을 설치는 겁니다. 매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까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드는 유일한 방법이 술 한 잔 먹고 자는 겁니다. 이러면 당장은 잠이 오죠. 그런데 내일 더 피곤해집니다. 다음날 또 생존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더 긴장을 해서 잠이 더 안 오죠. 또 술을 한 잔 해야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더 시간이 부족해진 복이죠. 영업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 금방 공감하실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샌드위치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만성 위염에 걸립니다. 아. 나중에 병원 가느라고 시간을 또 낭비해요. 실적을 또 못 맞춥니다. 더 시간이 부족해져서 더 샌드위치를 차 안에서 많이 먹어야 돼요. 나중에 병원 가는 시간은 더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다급하게 하다가 시간이 더 부족해지는 결핍의 덫에 빠집니다. 그래서 멀레이너서는 결핍 상태를 저글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저글링이라는 게 두 손으로 공 3개를 던지고 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글링의 문제는 손이 2개밖에 없는데 공이 3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3개로 늘리면 해결이 간단하게 돼요. 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손이 2개로 부족하니까 부족한 손으로 공 3개를 계속 공간에 띄우다 보면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깨기식으로 하나 휙 던져놓고 떨어지는 거 급하게 한 손으로 탁 받아요. 네. 근데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지금 하나가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휙 던지고 또 겨우 턱 받아요. 이 또 해결되냐고요.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한순간에 셋 다 와르르 놓쳐버립니다. 멀레이너선의 책 결핍의 경제학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글링은 어두운 터널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귀결이다. 터널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미봉책으로만 해결한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그 해결책은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오늘 날아온 청구서는 대출을 낳고 이 대출은 나중에 또 다른 좀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낳는다. 싸구려 치료를 하면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더 비싼 치료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을 낳는다. 터널 안 상태에서는 저글링을 하는 공 가운데 이제 막 떨어지려는 공에만 초점을 맞춘다. 때로 우리는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떨어진 공을 잡자마자 또다시 떨어지는 다른 공을 받으려고 잡은 공을 위로 다시 던져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결핍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늘공과 어공의 싸움 늘 늘공이 이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얼핏 생각하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어공의 파워가 훨씬 셀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어공과 늘공이 갖고 있는 시간의 차이와 결핍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늘공은 사실상 종신직이잖아요.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많아요. 반면에 어공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청난 시간 결핍을 겪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 부자와 시간 가난한 사람들이 붙은 싸움 같다고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공 입장에서 개혁을 하려면 사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년 혹은 5년이라는 마감이 있으면 쫓겨요. 반면에 늘공은 어공 휘어잡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시간만 끌면 돼요. 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버티면 됩니다. 그러다가 3년쯤 지나죠. 어공은 제풀에 무너집니다. 와, 이제 시간이 2년밖에 안 남았어.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자, 이런 결핍에 들어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실수가 등장을 하고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우리나라 고위 늘공들은 어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요. 검찰개혁도요. 검찰총장이야 임기가 있지만 사실 검찰이라는 큰 집단은 임기가 없잖아요. 네. 늘공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은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강력하게 저항하는 한편 뒤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간을 끌어버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검사들 모여서 지금 그럴걸요? 1년만 버텨, 1년만. 2022년이 대선이고 2021년만 되면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버티면 개혁을 하는 쪽에서는 계속 시간에 쫓기고 이런 시간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낳습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네. 시간 결핍 상황이 특히 더 늘공에게 유리한 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보수적인 늘공들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정부 길어야 10년이다. 짧으면 5년이고 절대로 10년 이상 못 간다. 이런 확신들을 갖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이러면 시간이 부족한 쪽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균형이 맞으려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싸워야 이제 이길까 말까 하는 겁니다. 즉 양쪽 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죠. 이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민주정부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야 하고 길다는 인식이 늘공들에게 박혀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싸움이 제대로 돼요. 상대도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10년으로는 안 되죠. 늘공들은 길어야 10년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20년, 30년 대한민국의 주류가 민주정부고 평화정부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우리나라 군부의 또라이 보수 세력들, 기획재정부의 모피아들, 고위직들, 검사들 싸움하게 되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접해보면 유능한 면에서 보나 정의로운 면에서 보나 개혁을 지향하는 어공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행시사시 출신들보다도 매우 뛰어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붙으면 저는 개혁파 어공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결핍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부 수명을 정말로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20년, 30년 민주정부가 집권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이제 늘공들이 함부로 못 깨깁니다. 스웨덴이 이렇게 개혁을 완성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싸움에서 안 밀리면 얼마든지 개혁이 가능할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형이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오공들공 이야기 마치고요. 내일은 콩도루스의 역설이라는 경제학 이론으로 좀 뜬금없지만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